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조 플리즈와 로버트 로지의 킬링 마케팅 발췌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 마케팅을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수익 창출 엔진으로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접근법을 다루고 있죠. 네, 맞아요. 요즘 마케팅 담당자라면 뭐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그 TV나 신문 같은 전통 매체 영향력은 사실 예전 같지가 않고 또 디지털 세상은 너무 많은 정보와 광고로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기가 이게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나 홍보 방식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이 책 킬링 마케팅은 그 해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던지는데요. 바로 기업이 직접 미디어가 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제품 좋아요 라고 외치는 대신에요. 잠재 고객에게 정말 유용하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건너뛰기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을 우리 편, 충성도 높은 오디언스로 만들자는 그런 전략인 거죠. 광고비로 잠시 이렇게 빌려 쓰던 남의 채널 말고요.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바꿔 나가는 자체 채널을 만들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킬링 마케팅이 제시하는 핵심 전략, 즉 기업이 어떻게 미디어로 변신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마케팅이 어떻게 비용 부서에서 수익 부서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걸 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왜 이런 변화가 좀 불가피해졌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또 유통할 수 있게 됐죠. 네. 정보의 양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너무 많은 광고나 정보에 지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주지 않는 메시지는 그냥 외면하거나 심지어 차단해버리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그냥 돈만 쓴다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킬링 마케팅의 핵심 아이디어, 기업이 미디어가 되자는 주장이 아주 힘을 얻는 겁니다. 광고비를 써서 잠재 고객의 관심을 억지로 막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요. 매력적인 컨텐츠로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자는 거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 단순히 제품 홍보 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기꺼이 시간을 내서 소비할 만한 그런 컨텐츠, 예를 들면 유용한 정보나 깊이 있는 분석, 아니면 순수한 즐거움, 이런 걸 제공하는 미디어를 직접 운영하라는 거군요. 궁극적으로는 그 마케팅 활동 자체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케팅 부서가 그냥 비용만 쓰는 곳, 코스트 센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 프로핏 센터로 변모할 수 있다. 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죠. 네. 그리고 이 전략을 정말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레드불을 빼놓을 수가 없죠. 레드불. 진짜 레드불 하면 에너지 드링크 자체보다 오히려 막 화려한 익스트림 스포츠 이벤트나 영상들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정도예요. 단순 음료 회사가 아니라 무슨 거대한 미디어 기업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레드불은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요. 잡지, 더 레드불레틴, 영화, TV쇼, 음악, 온갖 익스트림 스포츠 이벤트까지 정말 방대한 영역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유통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콘텐츠가 노골적으로 레드불 마시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타겟 고객, 그러니까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그 콘텐츠 자체에 집중하는 거군요. 익스트림 스포츠나 모험, 음악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함께 만드는 영상이라든지 세계적인 규모의 이벤트 같은 콘텐츠 퀄리티 자체에 정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네. 그럼 사람들은 그 콘텐츠가 좋아서 소비하고 또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레드불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구축된 강력한 미디어 파워와 충성도 높은 오디언스는 단순히 음료 판매 촉진을 넘어서요. 콘텐츠 판매라든지 스폰서십 유치 등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이야.
음료 회사가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다. 이런 표현이 진짜 과장이 아니네요.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서서 컨텐츠 그 자체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된 거군요. 근데 이런 모델이 B2C 기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B2B 기업 중에서도 좀 비슷한 접근을 하는 곳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B2B 분야에서도 이 전략은 정말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거대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에로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회사의 행보는 정말 놀라워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인가요? 에로우는요, 엔지니어들이 즐겨 찾는 기술 전문 미디어나 정보 웹사이트를 무려 50개 이상 인수했습니다. 와, 50개 이상이요? 네, 이 이타임스나 EDN처럼 해당 분야에서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매체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 카탈로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일과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 정보 허브를 그냥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이야, 정말 대규모 투자네요. 그럼 그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단순히 자사 부품 광고 채널로만 쓴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에로우는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최신 기술 동향이라든지 설계 노하우, 산업 분석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고품질 전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어요. 아, 이를 통해서 에로우는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엔지니어 커뮤니티 내에서 여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술 정보 파트너다라는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게 된 거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전문 지식을 나누는 관계를 먼저 형성했다, 이런 거군요. 이게 비즈니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데이터의 힘이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기술 기사를 읽고 어떤 웨비나에 참여하는지를 파악하면 그 엔지니어의 현재 관심사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 또 필요로 하는 기술 같은 걸 상당히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에로우는 바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냥 우리 부품 사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프로젝트에 이런 솔루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같이 훨씬 정교하고 가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영업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 겁니다. 이야, B2B 영역에서 콘텐츠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군요.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또 고객 관계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에로우 사례는 이 콘텐츠 전략이 어떻게 기업의 어떤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레드불과 에로우 사례를 보니까 콘텐츠를 통해 강력한 오디언스를 구축하고 이걸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그림은 이제 좀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 오디언스라는 자산을 좀 더 직접적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마치 그 자체로 미디어 기업처럼 운영되는 경우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참 흥미롭게도 이 책의 저자들이 직접 공동 창업한 콘텐츠 마케팅 인스티튜트 CMI입니다. 아, CMI요? 네. CMI는 말 그대로 콘텐츠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이 책의 이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메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CMI, 콘텐츠 마케팅 분야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곳이죠. 특히 매년 열리는 그 대규모 컨퍼런스 콘텐츠 마케팅 월드가 아주 유명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콘텐츠 마케팅 월드가 CMI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CMI의 수익 모델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마케터라는 아주 명확한 오디언스를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의 그림 4.2, 그 미디어 수익 모델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CMI는 오디언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크게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네트워킹과 최신 트렌드 공유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벤트 및 컨퍼런스. 네. 둘째는 심층적인 지식과 스킬 향상 니즈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강좌, 웨비나, 또 CMO, 치프 컨텐트 오피서라는 전문 잡지 발간, 관련 도서 출판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이벤트와 교육 정보 제공 외에 또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셋째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컨텐츠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돕는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아하. 넷째는 CMI가 구축한 이 강력한 마케터 오디언스에게 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다른 기업들을 위한 스폰서십 및 광고 상품입니다. 웹사이트 광고나 뉴스레터 스폰서십, 이벤트 부스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 외에도 프리미엄 콘텐츠 유료 구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 판매 등 정말 다각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다채롭네요. 핵심은 결국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충성도 높은 오디언스를 먼저 확보하고 나면 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열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CMI는 콘텐츠를 통해 오디언스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역할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성과 측정 방식, 그러니까 ROI 계산법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번 달 광고 보고 제품 몇 개 더 팔렸나? 이것만 따져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ROI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판매 증진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죠. 네. 하지만 콘텐츠 마케팅은 사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매출 상승을 가져오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오디언스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자산을 쌓아가는 장기적인 활동이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책에 소개된 사례 중에 마케팅 예산을 $250에서 $100로 줄였는데 오히려 ROI가 100% 증가했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를 통해서 마케팅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네, 그 사례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흩뿌리는 대신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명확한 오디언스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공했을 때 적은 예산으로도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즉, 도덜범위, 리치의 양보다는 관계의 질, 인게이지먼트와 깊이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ROI 측정 방식은 어떤 지표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단기 매출 외에도 훨씬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콘텐츠 채널의 구독자 수나 방문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또 콘텐츠에 대한 오디언스의 참여율, 좋아요, 댓글, 공유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떠한가? 우리 콘텐츠를 통해 확보된 잠재 고객, 즉 리드의 질은 얼마나 높은가? 고객 유지율이나 재구매율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아까 CMI 사례처럼 미디어 활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수익은 얼마인가? 같은 것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오디언스를 그냥 일회성 구매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의 성장과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오디언스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기업이 자체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오디언스와 직접 소통하게 되면 이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고객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선호도,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합니다. 그 존슨앤존슨의 J&J의 babycenter.com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임산부와 육아부모들에게 임신 주차별 정보나 육아팁 같은 정말 매우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미국 엄마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죠. 와, 단순히 J&J 제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신뢰받는 정보원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임신 몇 주 차인지, 아기는 몇 개월인지, 또 어떤 육아 고민을 검색하는지 등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J&J는 자사 제품, 분유나 기저귀, 로션 같은 것들을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로 제안할 수 있었고요. 이게 또 타겟 광고 등으로 이어져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너지 유니버시티 사례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 에너지 관리 전문가들에게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들의 어떤 학습 데이터나 관심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나은 솔루션 개발이나 맞춤형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베이비센터와 에너지 유니버시티 모두 핵심은 동일해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매개로 오디언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마케팅 전략 고도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킬링 마케팅 자료들을 통해 마케팅의 미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더 이상 제품 중심의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강력한 오디언스라는 자산을 구축하고 이것을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네요. 네, 레드불이나 에로우, CMI 같은 이런 선구적인 기업들은 이미 마케팅 부서를 비용센터가 아닌 수익센터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봐야죠. 오늘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이제 어떤 산업 분야의 기업이든 잠재적으로 미디어 기업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점. 네, 둘째, 콘텐츠는 더 이상 부수적인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셋째, 이렇게 구축된 충성도 높은 오디언스는 장기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 회사는 어떤 미디어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콘텐츠로 세상과 소통하고 오디언스를 구축할 것인가? 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비즈니스나 업무에 새로운 영감을 좀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나 속한 분야의 마케팅 조직이 이 책에서 제시된 모델처럼 완전한 미디어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즐거움 혹은 영감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미디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상상이자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